오늘은 제네릭 영양사전을 활용한 영양 측정 노하우를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에 적합한 영양을 가졌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전부터 영양진단 솔루션으로 얘기되던 방법론이나 AI 채용 솔루션 등등 방법론이 있었지만 누구도 이거다라고 할 만한 성공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단적으로 보자면 열심히 삽질 작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행동 사례에서 어떤 하나의 영양으로 어느 레벨인지를 명확하게 매칭해 인식하는 게 웬만한 체계에서는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계가 없다고 봐야겠지요. 하나의 행동에 하나의 벌칙이 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1대1로 혼선 없게 매칭이 되어야지만 영양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양 측정 가이드는 이렇게 어떤 특정 행동이나 직징이 하나의 영양과 레벨로 매칭되게끔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요건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행동은 이렇게 보면 이 영양 같고 다르게 보면 다른 영양 같고 어떨 때는 낮은 레벨 같고 높은 레벨처럼 보일 때도 있고 실제에선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업무를 할 때 4개의 상황 유형에서 영양들을 찾을 수 있도록 분류하여 특정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영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영양은 되는 대로 어느 때나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나 상황에서 특정한 영양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양을 측정하기 위해 4개의 상황 유형별로 각각 다른 영양을 측정할 것입니다. 4개의 상황은 첫째, 왜 이 일을 하는가를 확인할 때, 둘째, 이 사람이 주로 어떤 능력을 써서 일하는가를 확인할 때, 어떤 방식을 편하게 느끼는가 확인할 때,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확인할 때입니다. 타이레놀 광고 멘트. 당신이 머리가 아픈 건 남보다 더 열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남들보다 더 강하게 원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는데 이 무언가를 원하는 욕구가 영양이 됩니다. 이 일을 왜 하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게 독하게 해내는가를 따져 지향점이 명확하면 영양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냥 시켜서 일하거나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동기와 관련된 영양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향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무엇을 지향하는가, 무엇에 끌려서 이 일을 꼭 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이 사람이 어떤 동기가 강해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동기 자체가 영양입니다. 욕심이 많고 곧잘 끝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성취 지향성이 있습니다. 조직과 나를 동일시해 끊임없이 조직을 위하는 사람이면 조직 지향성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관계 지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자아자신감은 꼭 지향성 영양으로 보긴 어렵지만 자신의 자존감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므로 동기 사유에 해당하는 영양으로 봅니다. 또 누군가를 센스 있게 만족시키고자 하는 행동은 고객 지향성으로 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소룡은 쌍절곤을 씁니다. 가장 강한 무기여서가 아니라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어려울 때 나오는 게 본인의 익숙한 무기이고 이게 영양으로 발견됩니다. 두 번째 차간 상황은 이 사람이 일할 때 주로 어떤 능력을 쓰는가 하는 겁니다. 보통은 본인이 가진 장점을 주로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크게 사고력, 통찰력, 조정능력 영역에 각 2개씩 영양이 있습니다. 사고력은 복잡한 현상을 분해해서 예리하게 핵심을 짚어내는 분석 사고력과 큰 그림과 구조를 떠올려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구조 사고력이 있습니다. 두 역량은 깊게 쪼개보기와 높게 조망하기로 보는 방식이 서로 반대입니다. 통찰력과 관련해서는 사람에 대한 촉과 조직에 대한 촉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람 기분이나 의도를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은 대인 감수성이, 조직 구조나 일인자를 금방 파악하는 사람은 조직 인식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 능력과 관련해서는 혹하게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 언변 능력의 대인 영향력과 깊이 파고들어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조사 성향의 정보 확보력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정보든 내 것으로 만드는 역량이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파악하게 되면 주로 이 역량들을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또 이 역량들은 다른 역량들에 비해 좀 더 테스트를 하기가 좋습니다. 언어논리 문제, 디스커션, 문답 등 어세스먼트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타석에 들어서서 흙을 고르고 장갑을 만지는 등의 준비 동작, 일명 루틴을 합니다. 내 불안을 덜어내고 상대를 교란하려는 습관이죠. 내 스타일을 강하게 유지하면 그것도 역량이 됩니다. 세 번째, 일할 때 어떤 방식이 편한가에 따라 나뉘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아닌 패턴과 스타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명확한 것, 앞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꼼꼼한 것 등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황과 여건을 만드는 패턴 역량 3가지가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 다 같이 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 주니어가 도움받도록 하는 것. 이 3개가 나에게 편한 여건을 조성하는 역량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 성향 스타일로 역량을 3개로 나눕니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거나, 불안하지 않게 먼저 준비해야 직성이 풀린다거나, 방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끌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의 역량입니다. 이렇게 패턴 역량의 명확 지시력, 참여 협조성, 육성 책임감 3개의 역량이 있고, 성향 스타일 역량으로 철저 확인력, 선견 주도성, 조직 책임감이 있습니다. 일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성공했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 반복하는 겁니다. 평소에 잘 보여지지 않다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강하게 보여지는 역량도 있습니다. 갑자기 순발력을 발휘하거나 놀랍도록 차분하다거나 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의 역량입니다. 네 번째 역량 측정 상황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어떤 업무 상황에서 각자는 본인이 가진 가치나 태도로 이에 대응하는데 냉철하게 또는 일관되게 또 유연하게 대처하는지로 역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할 일이나 태도를 지키는 것이 자기 통제력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가치를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내적 일관성이고 목적만 맞으면 뭐든 다 바꿔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유연대처력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아직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무슨 역량인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딱 봐도 많은 연습과 반복 확인이 필요한 걸 아시겠지요? 앞으로도 봐야 할 게 많습니다. 앞으로 제공될 가이드들을 보고서 역량 체크 포인트를 잘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행동이나 얘기를 듣고서 바로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가라도 짧은 시간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역량 면접이나 직원 역량 코칭 시에는 역량 모델로 정해진 소수의 역량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레벨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역량 몇 개만 확인하는 것도 아주 큰 일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레벨이 없는 수준부터 레벨 1, 2, 3, 4, 5레벨로 다 상세 측정을 해야 한다면 너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없다 외에 적게 있다, 충분하다, 끝내준다 수준으로만 나눠봅시다. 앞으로 추가될 가이드에서는 역량별 키워드와 판단 체크 포인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레벨 수준을 맞추는 방법, MBTI 연계 활용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 각 역량별 정의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2편에서는 각 상황별로 역량인지 아닌지를 쉽게 파악하는 키워드와 역량별 확인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량 측정은 정말 어려운 컨텐츠입니다. 엄청 무겁고요. 쉽사리 엄두도 잘 안 날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한번은 해보고서 할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함께 합시다.